안녕하세요. 경제 통계 바로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병태 교수님이 아니고요. 자유기업원 최승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승로 원장님 그동안 부동산 관련해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칼럼도 많이 쓰셨죠? 네, 부동산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경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제 원리로 부동산 문제를 해석하는 그런 글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최승로 원장님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앞으로 2개 더 부동산 통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은 60.1%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연립 다세대 주택은 14.9%, 단독 주택은 23.8%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60%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까요? 그렇죠. 아파트를 선택한 것이죠. 60% 정도의 사람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나라의 주거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파트가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높은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정말 좋아하는 걸까라는 질문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 주거 형태를 많이 선택했다는 거는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비율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가 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선택한 것이지, 어떤 주거 형태를 꼭 원해서라기보다는 아파트가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 대비 이 정도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에서 아파트가 선택된 그런 일이 아닐까 싶고요. 또 도시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농촌에 비해서 아파트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은 도시의 주거 형태로서는 아파트가 이러한 가격과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편리한 면이 많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비율을 보니까 2000년에는 47.8%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요. 2005년에는 52.7, 2010년에는 58.4 이런 식으로 해서 2016년에 60.1%로 50%를 2005년에 넘겼고 2016년에는 60%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파트가 그만큼 사람들이 가성비가 좋거나 효율적이거나 이런 점에서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에 사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비율이 점점 높아졌다는 얘기는 새로 짓는 주거 형태는 대부분 아파트를 좀 더 많이 짓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고 계속 새로운 집들은 아파트로 공급되는 경향이 크다. 더 크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재고주택이라고 하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의 비율을 볼 수 있고, 또 새로 지어지는 집들의 비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비율이 전반적으로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새로운 주거를 지을 때는 대부분 상당 부분이 아파트로 지어서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은 왜 아파트가 필요로 할까? 보면은 제가 여행을 다녀보면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도시국가라서 그런지 고층 아파트들이 도심에 꽤 많았던 것 같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파트 형태를 거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뉴욕 도심 한가운데 빼고. 네. 그러면 그 나라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파트 형태의 주택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 마음은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 대도시나 큰 도시가 있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비율이 높고, 비교적 그 농촌이나 땅이 이렇게 전원주택처럼 넓은 지역에서는 아파트 비율이 상당히 낮죠. 그거는 아마도 그 땅의 가격, 땅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 그러니까 도시처럼 사람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그 땅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중층화된 건물 구조,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 형태가 좀 더 가성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는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파트 비율이 점점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화된 공간으로 사람들이 이주를 했고, 도시에 그
단위 면적당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 수가 또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뭐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한옥 짓고 살았잖아요. 초가집이나.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졌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그 경제 역사를 보면 아무래도 서울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먼저 도시화의 그런 전형적인 발전 형태를 보이게 됐는데 1970년대부터 아파트 공급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970년, 71년도, 2년도 이럴 때 시범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처음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서울의 이 땅이 그만큼 비싸졌다. 그리고 좀 더 가치 있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땅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주어진 땅에서 더 많은 인구가 활동할 수 있게, 더 많은 인구가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은 이제 1970년대 아파트가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것이죠. 윤수일의 아파트라는 노래 아시죠? 네, 재밌는 노래죠. 네. 그 노래가 1982년도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뭐 아파트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뭐 외제차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뭔가 새로운 형태였기 때문에 노래 제목에도 들어있지 않나 싶은데, 당시에 굉장히 인기였다고 하죠. 네. 네,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새롭다라는 이미지, 그리고 편리하다는 이미지, 그러면서 신세대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또 새로운 주거 형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아파트를 그렇게 무조건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편리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화된 공간에서 더 만족도가 높았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주거 형태에서 아파트가 가진 또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집단화된 가구 속에서의 그러한 보안 시스템을 좀 더 강도 높게 만들 수 있다든가 또는 주거의 밀집화된 지역에서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편리성 그걸 또 상업 용지를 같이 가질 수 있다든가 하는 다양한 측면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죠. 이제 그런 면들이 아무래도 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아파트가 상당히 편리하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이 그러한 노래 속에서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아파트가 제가 보기에는 뭐 저희가 아파트 숲이라고 하죠. 강남에 가도 아파트 숲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송파나 잠실 이쪽에도 아파트가 많고 또 그렇죠. 이게 아파트들을 이렇게 대단지 대규모로 공급하는 그런 형태였나 봐요. 과거에는. 네, 처음부터 사실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주거 내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대규모로 만들기에는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땅 주인이 모두 오케이를 해야지. 그렇죠.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택지 개발을 한다든가 도시 계획을 하면서 넓은 땅을 마련할 때에는 그러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그런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게 된 시점은 아무래도 영동 개발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강남에 영동 개발을 하면서 이 블록화된 분야에서 블록 단위로 대규모 단지가 들어가고 또 여의도 개발을 하면서 영등포라든가 이 주변의 땅들도 그렇게 도시 계획에 따라서 큰 규모의 택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단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강남이 아파트 단지 대규모 단지로 가장 먼저 공급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무래도 1970년도에 이제 처음 아파트가 만들어졌을 때는 서대문이라든가 중구라든가 이런데 부분적으로 뭐 2개 동, 5개 동 이런 형태로 공급이 됐는데 그런 건 그 당시에 서울에 있어서는 도심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큰 규모가 될 수가 없었는데 이 영동 개발이라고 하는 강남 개발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도봉구, 목동 이런 대규모
택지 개발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70년대, 80년대에 통해서 만들어진 도시 개발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강남에 상당히 큰 규모로 많이 여러 단지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적인 특성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뭐 나는 죽어도 사실 아파트라는 게 남의 집 바닥을 내 천장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내 집 바닥은 남의 집 천장이고 뭐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해서 난 죽어도 아파트에 살기 싫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지만 뭐 그 서울에 회사를 두고 있지만 그래도 전원주택 뭐 잔디 깎으면서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서울의 비율이 좀 적어서 이렇게 그 단독주택 비율이 낮은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수요는 어디나 있고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이라는 면적 대비 서울의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1,000만 명 인구가 살기에는 그런 집을 짓기에는 땅의 가격이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주택을 짓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수도권에서는 가능해요. 뭐냐면 경기도죠. 네. 그러니까 서울에 비교해서 경기도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경기도에는 그렇게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사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한 그 도시의 그 도시화된 용지,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얼마큼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능할 수도 하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택지 가격,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아닌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땅을 공급해 준다면, 그런다면은 경기도 수도권에서도 그러한 전원주택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전원주택이 많지 않은 이유는 택지 공급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 도시개발 계획을 보면 대부분 그 신도시 개념에서 그 신도시 안에 아파트 형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제 이런 식의 그 정부 주도하의 획일적 방식, 신도시 방식으로는 그러한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이 공급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강남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땅에 나 혼자 편하자고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뭐 잔디 깎으면서 넓은 집에 사는 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땅이니까. 근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원을 그렇죠. 들여서 네. 집을 짓고 잔디를 깎고 싶다면 깎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럴 정도의 여유를 가진 사람은 또 많지는 않고 만약 그렇다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경기도나 일산이나 양주시라든가 네. 이런 다양한 데에 얼마든지 뭐 몇백 평의 넓은 그러한 전원주택을 택지를 가지고서 지을 수도 있겠죠.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 한가운데에서는 뭐 가격도 비싸고 많은 사람들도 원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파트가 좀 많이 지어지는 게 맞고 뭐 잔디 깎으면서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약간의 출퇴근을 부담을 하면서 한 30분 거리, 40분 거리에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택지 공급을 아파트 형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아파트 숲으로 도심 한가운데나 서울 저 끄트머리나 다 아파트 숲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수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그 환경과 자연과 같이 그 주거 공간을 어울리게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인구 증가율이 어느 정도 이제 멈추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는 그 광역화된 신도시의 그러한 밀집화된 지역의 공급이 아니라 이 전원도시의 그러한 단독 주거 형태의 그런 개발도 가능한 방식으로 이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것들도 정부가 혼자 다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민간의 수요를 고려해서 민간이 그런 택지 개발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좀 더 이런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거 형태가 가능해지고 좀 아파트의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주거 공간이 또 이 수도권에서도 이루어지고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시화의 역사와 함께 발전했던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